자, 이번에는 배경을 좀 바꿔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배경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 뒤에 있는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수영장입니다. 그 지하에는 그 1층하고 2층에는 카지노가 있고요. 제가 싱가포르를 처음 온 게 2006년도에 출장으로 왔는데 그때는 저 건물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저게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살면 저기는 잘 안 가게 되는 게 굉장히 다 하이엔드만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루이비통 매장하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하이엔드 와치들만 파는 곳이라서 사실은 잘 안 오게 됩니다. 가끔 한국에서 누가 오면은 뭐 가는 정도지 뭐 별로 갈 일도 없는 곳인데 그냥 운동하러는 여기 제가 가끔 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저희가 한번 그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한번 까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를 때는 액티브 펀드에 대부분의 돈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결과가 매우 안 좋습니다. 가끔 펀드 회사들이 리밸런싱을 한답시고 깝칠 때 오히려 돈을 더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매우 반대적이고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저희가 자유롭게 액티브 펀드를 한번 까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좋은 액티브 펀드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들이 추종 지수보다 더 낮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마 그게 90% 이상의 액티브 펀드가 추종 지수를 못 따라간다고 나와 있지. 그게 보통 1년이면 한 50%, 5년 이상이면 80%가 지수보다 낮지 보통.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제가 최근에 찾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종 지수도 못 따라가는 액티브 펀드가 대부분인데 거기다가 뭐하러 비싼 세일즈 차지, 판매 수수료며 비싼 운용 수수료를 매년 내가면서 액티브 펀드를 들으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해가 안 가고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액티브 펀드들 보면 수익률 차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벤치마크보다 높게 차트가 형성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펀드의 추정 지수는 코스피 200 100%가 아니고 코스피 200 90% 플러스 콜금리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지수 대비는 높게 형성이 되지만 코스피 200보다는 낮은 성과를 보내는 거죠. 그 부분이 잘 이해 안 가는데?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한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개가 있어요. 이 액티브 펀드의 추정 지수는 한국에 투자하는 ETF가 하는 추정 지수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90% 코스피 200, 10% 콜금리, 얘는 100% 코스피 200이 추정 지수인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 차트를 보면 항상 펀드가 지수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코스피보다는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얘가 추정하는 지수는 100% 코스피 200이 아니고 코스피 200 80에서 90% 그리고 콜금리 10에서 2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드의 보유 현황을 보면 현금이 항상 10에서 20%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자산이 10에서 20%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운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10에서 20%만큼은 수익률이 코스피보다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럴 거고, 또 하나는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 곧 미스터 마켓이라고 부르는 시장보다 더 낮게 판단할 수 있다? 그거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원인일 거고, 그래서 저희가 소중한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펀드 회사의 운용 수수료만 매년 나가는 거는 참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 타임 더 마켓이라고 쳐보세요. 쫙 나오거든요. 타임 더 마켓. 타임 더 마켓.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구글에서 많이 알려줄 겁니다. 근데 지금 리치투게더에서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이래도 액티브 펀드가 좀 나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예를 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링크를 이제 걸어 드릴 텐데, 보시면은 이제 신흥국, 그러니까 자산의, 그러니까 정보의 균형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자산 시장이 제대로 금융시장이 발달이 안 된 그런 신흥국에서는 오히려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보를 독식할 수도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가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인덱스 펀드 또는 ETF가 좋은 거는 그 과정이 효율적인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흥국은 시장 자체가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나라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그 회사의 대리인이 윤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ETF는 그런 거 상관없이 시총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 저는 신흥국은 액티브를 하고 그 외에는 ETF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를, 그러니까 펀드를 구매하는 목적이 분산 투자일 텐데, 분산 투자를 위해서 펀드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액티브 펀드보다는 패시브 펀드인 ETF 또는 인덱스 펀드를 이제는 저희는 추천드리는 걸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